the start. You might be the guy who break. 오늘은 뭐 회의가 시작되고 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잠깐 비디오 찍고 넘겨놓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출발. 자,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인사한 것도 찍고 또 찍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업데이트된 뉴스 기사들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근 미국 대학들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올라왔어를 선생님이 모아오니까는 이런 것도 훑어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짠! 자, 첫 번째 뉴스는 UC 기사인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뉴스입니다. UC considers adoptive semester system at all schools. 이게 뭔 말이냐면 UC 스쿨들 중에 버클리 같은 학교는 이미 세메스터 제도로서 다른 일반 학교들도 세메스터, 그러니까 학기 제도, 가을 학기 있고 3, 4주 겨울 방학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봄 학기 있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이 한 3달 있고 뭐 요게 세메스터 제도입니다. 두 학기, 가을, 봄 요렇게 두 개. 세메스터 제도라고 중간중간에 방학 있나? 뭐 요런 식의 이게 학기 제도고 쿼럴 제도를 쓰는 UC 학교들이 많습니다. 쿼럴 제도가 뭐냐면은 4등분을 해 1년을. 그래가지고 가을 쿼럴, 윈터 쿼럴, 그 다음에 4월달부터 봄 쿼럴, 그 다음에 썸머 쿼럴은 방학.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4등분을 해서 1년 스케줄을 쓰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은 UC 협회에서 이거를 다 같이 통합을 하는 거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쿼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머세드도 세메스터구나. 벌클리가 쓰고 있는데 요거를 다 바꿀까 고려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은 change will cos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수백억이 달러가 수백억 아닌데 이거는 몇 조가 든다는 소리 같은데 이게 돈이 하여튼 엄청 들 수가 있다 해서 요거를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한 달치 쌓이면 이제 진짜 손대기 무섭지 않겠니? 네. 해 하루에 마음을 먹고서 날짜를 스케줄 달력 같은 걸 꺼내놓고 작정을 해야지. She's fine, well she's fine, unapologetic and wild. She's loud in bed or not. 자, 요거는 우리 상담실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뉴스 신문사들의 기사를 갖고 와서 우리 블로그에도 같이 링크를 해놨던 기사인데 미시간 대학교, 유니버시티 미시간 같은 다른 스테이트에 있는 스테이트 스쿨들이 LA에다가 캠퍼스를 분교를 열려고 많이 추진 중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은 LA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놨어. UCLA와 USC 등 이게 이제 도시 내로 계속 넓혀가고 있는데 미시간 애나버에 본교를 둔 미시간 대학교가 2026년에 비즈니스 스쿨, 러스 스쿨을 LA 캠퍼스를 연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러스 스쿨이 간판 중에 하나잖아. 이게 보통 언더그랩만 얘기를 해도 미시간은 엔지니어링 스쿨 세고 러스 간판이고 이렇게 두 개가 양대가 같이 세다 보니까는 유명한 학교.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크고 한인 동문회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셀걸? 그런데 이제 LA로 이제 넘어간다. LA에서 무슨 캠퍼스를 운영해? 하고 여기 기사글을 봤더니 미시간대 러스 스쿨이 LA 캠퍼스 향후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MBA 과정. 그러니까 대학원 먼저 티 나가는 거야. 비롯해서 모든 행사들 이런 것들, 동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걸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 왜냐면 대학원의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거 먼저 티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학교를 키워나가는. 코넬이 맨하탄에 들어갈 때도 사실은 대학원부터 갔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휴스턴 티러슨 대학 또 위성 캠퍼스를 2개를 계획 중이다. 이렇게 해서 샌디에고하고 LA 중에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했고 애리조나 주립 때도 21년에 LA 다운타운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센터를 오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매사추세츠 버스턴의 에머슨 칼리지도 LA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커피도 한 잔 안 먹고 아침에 나오자마자 찍으니까는 말이 잘 안 나온다. 뭔가 좀 이렇게 떠들고 좀 이렇게 엔진이 시동이 걸린 다음에 비디오를 켰어야 되는 건가? 자 봅시다. 다음 뉴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하고 뭐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올해 초반에 뭐 하버드에다가 뭐 인터내셔널 학생 비자를 갖다가 빼들어 버리느니 뭐 어쩌느니 뭐 여러 가지 협박이 많았고 결국에는 니네 인다우먼트 금액들에 대해서 세금을 너만 낸 것 같아. 조금 더 내로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협상의 압박 카드로 뭐 이런 거야. US puts 15% international student cap이야. 이게 뭐냐면 cap이 뭐냐면 꼭대기 capacity 이 틀 천장을 15% 국제 학생 남의 나라 여권 소지자는 15%만 받아라라고 9개의 인스티튜션 학교들에다가 제안을 했어. 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겠냐는 뭐인데 현재는 대충 평균을 보면 이거보다 훌쩍 넘습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높지. 한 20% 이상들 되거든. 20%에서 많이 나오는 학교는 사실 25%까지도 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적어봤자 한 15%인 것 같아. 근데 요거를 15%를 캡으로 정하자라는 제안을 학교들에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화이트하우스 메모에 의하면은 탑
top-tier university에다가 15%의 상향선을 외국 사람을 undergraduate 학부에다가 입학할 때 15%만 허용하는 제한을 해놨다. 그 대신에 우리가 뭘 돌려줘? 빼들어왔던 return이야. 돌려줄게. federal funding, 정부 지원금을 다시 줄게. 외국 사람은 15%로 한정을 해. 뭐 요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차이점들이나 요런 이제 득과 실들을 따지겠지. 근데 15%의 한정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 전에 봤던 숫자와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대부분 우리가 파이낸셜 에이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는 등록금 다 돈 그거 곱하기를 했을 때와 나라에서 받는 펀딩과 플러스 알파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득이냐를 따져서 이게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오케이가 되고 합의가 돼버리면 뭐 몇 개 학교가 오케이를 하면 이제 전국으로 퍼줄 수 있는 표본이 생겨버리니까는 이제 정부의 압박은 더 커질 것 같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대학 가는 거는 더 빡세질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들에다가 보냈냐가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여기 써져 있어. Vanderbilt, Dartmouth, UPenn, 그 다음에 USC, MIT, UTexas, 아마 어스턴인 것 같아. 그 다음에 University Arizona, Brown, 그리고 UVA. 요 학교들에다가 보냈다. 요 학교들에다가 펀딩을 끌었는데 니네가 15% 제한을 주면은 다시 돌려줄게 라는 제한이 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너무 조금 동네 건달 비슷한 줄. 농담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원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통으로 해왔던 걸 일단 뺏어 내놔. 한 다음에 너 이거 해주면 다시 돌려줄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뺏어간 다음에 이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황당하지만 또 사실 뭐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주정부 펀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입장에서 지금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웨비나가 또 있습니다. 3달에 한 번 학부모님들 컨설팅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 그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댁에서 지도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를 또 이제 내가 간접 경험이 많고 직접 경험이 25년이 있으니까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또 웨비나들이 있어서 한국일 볼 거야. SAT 응시자가 다시 늘었다. 뭐 6년 전으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다. 칼리지 보드의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1% 증가했고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고 이유는 뭐야? SAT 제출 의무가 다시 학교들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평균 1029점 전년도보다 5점이 상승했다. 시험이 점점점 쉬워지고 있으니까 시험은 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뭐가 쉬워? 힘들던데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쉬워지긴 쉬워졌어. 그래서 그래야지 이들이 판매 금액들을 올릴 수 있고 매출이 올라가니까는 시험은 점점점 덤다운되고 칼리지들은 그 비중을 줄여는 가는데 그래도 일단 고려하겠다라는 학교들이 다시 코로나세 테스트 옵션을 해서 리ኳ어드로 많이 돌아오면서 다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시자를 보면은 2018년에는 220만 명, 요러다가 코로나가 빡 22년에 빡 여기서 터지면서 220만 명 하다가 115만 명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을 하더니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25년째 200만 명 뭐 요거를 예상하고 있다. 뭐 요렇게 되는 숫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기사 얘기하다가 나왔던 건데 이게 점점점 대학 가기가 쉽지는 않아져. SAT와 ACT 같은 거는 또 덤다운되고 막 물타기를 해가지고 맹탕이 되고 해가지고 쉬워지는 게 맞는데 30년 된 대학을 간 선생님 같은 유학을 간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을 볼 때는 지금이 한 3배 대학 가기가 어려워. 시험이 우리가 볼 때는 한 3배 어려웠어. SAT는. 근데 열나 어려운데 그것만 해도 대학을 잘 갈 수 있었어.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웬만큼 선방으로 수비해주고 그냥 학교 공부만 잘해도 대학을 잘 갈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곳만 파도 됐는데 지금은 GPA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으니까 A가 너무 많으니까 학교 공부 당연히 해야 되고 액티비티, 학교 밖의 활동, 온라인 수업들 그 다음에 뭐 나의 커뮤니티 임팩트 같은 소리 해. 그것까지 하면서 스탠다드 테스트 당연히 업고 가야 되고 뭐 막 이런 것들이니까 전천후 플레이어를 원하는 시대가 돼버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할 때는 정보도 없고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진짜 학교에다가 매달려고 나 혼자 그냥 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또 정보를 받을 때도 많고 도움을 받을 때도 많아서 이게 결국엔 바뀐 세상이 돼버린 30년 만에 완전히 다른 판이 돼버린 느낌은 있지만 훨씬 손대야 될 아이템들이 더 많아진 복잡성이 올라갔다. SAT는 심플파이 되었지만 나머지 항목들이 더 복잡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게 그거인 것 같다. 마무리를 해줄게. 여러분들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기회가 되면 만나서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면서 또 다음 준비를 해봅시다. 바이바이. 1 second and my feet's burning on the roads we used to walk, where the rivers walked along with us.